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이슈뉴스 오늘은 가장 더운 날에 시원한 설국을 상상해 보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팩트체크. 고2 모의고사 과탐이 사탐을 추월했다. 자, 이 통계를 입시정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학원이 분석한 학평 통계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시험 6월 9일에는 부산교육청이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탐 응시 인원은 26만 3,434명, 사탐 응시 인원보다 7,600여 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3월 학평 서울시 교육청 주관에서도 역시 과탐이 20만 410명, 사탐이 18만 5천여 명. 계속 과탐이 고2에서는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2 6월 학평 지난해 정도에는 사탐이 당연히 29만 명, 과탐이 27만 명, 늘 이렇게 사탐 응시자가 모든 시험에서 거의 많았습니다. 더구나 졸업생까지 함께 보는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같은 경우도 사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통합수능 첫 해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탐 44만 895명, 과탐이 42만 명. 올해 6평, 고3들이 보는 사탐, 고3들 플러스 재수생들이 보는 사탐 39만 명, 과탐 37만 명. 자, 이에 대해서 제 종로학원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영향, 그 다음에 이공계 취업 잘 되는 학과들의 신설 증원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에서 이제 미적 기하, 표점 뭐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또 2022학년도 약대, 2023학년도 상위권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또 2024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 신설 증원. 이래서 과탐으로 해야겠다라는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종로학원 쪽의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혜용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여기 숫자가 네. 아마 저걸 전부 다 한 과목씩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능 응시 인원이 수학이 문과, 이과, 그러니까 네. 학통, 미적, 기하 다 합해서 42만 명이 봤는데 그렇구나. 그러네요. 사탐, 과탐이 각각 거의 40만 명 나온 걸로 봐서 그냥 한 과목을 응시한. 근데 여기에는 뭐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응시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구나. 수능 재수생 포함해서 문이과 통합 첫 해에 어쨌든 국어 응시생이 44만 명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카운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중에는 사탐을 2개 본 친구도 있고 과탐만 2개 본 친구도 있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친구도 있죠. 물론 이제 직업 탐구를 본 친구는 뺀 거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올해 고3들이 본 교육과정 평가원의 6월 모의고사에는 과탐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요거 사실은 이제 고3 때 가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2들이 수능 모의고사 대비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내신하고 하다가 수학이야 뭐 어쨌든 수학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수원 수투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고2 모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는 똑같은 걸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만 골라보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탐구는 본인이 수능 볼 걸 미리 정해가지고 응시한다기보다는 그냥 내신에서 하는 걸 선택하는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다. 진지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준비해서 보는 케이스는 없어서 아마 요거는 뭘 반영하냐 하면 현재 그 내신에서 사탐을 하는 친구보다는 과탐을 하는 친구가 좀 늘었다. 기본적으로 그 내신에서조차도 이과가 약간 늘어났다. 이런 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지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년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되는지. 뭐 저는 지속적으로 이과 학생들 과탐하고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인구 구성으로 봐도
사실은 미래 산업이나 이런 건 다 이과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옛날 조선 시대로 치면 이제 성리학이 아니고 실학의 시대가 됐어. 뭐 의대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가 됐건 뭐 IT 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 이과여서 문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정도 일부 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로 봐도 단순한 노무 관리나 네.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그 경영 쪽도 요즘 금융이 많이 개입하니까 실제로는 경영 경제도 미적분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입시에는 문과 이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문과 이과는 없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문이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도 보면 고1 내신은 통합이잖아요. 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친구들이 국영수, 사회, 과학 네. 5과목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 성적 산출도 이제 문과 이과 구분해서 하지 않고 그냥 통합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이 돼도 수원, 수투 동일하게 하고 네. 국어도 동일하게 하고 문학, 독서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문이과가 좀 달라 보이는 건 사회하고 과학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요즘 뭐 많이 늘더라고요. 사회, 과학을 섞어서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뭐 생물도 하고 그다음 뭐 사회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죠. 네. 인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 경제를 하고 싶은 친구야. 그러면은 수학은 나중에 미적을 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경제를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좀 되게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 자꾸 과거의 어른의 시각으로 문과니 이과니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그 어차피 지금 솔직히 이과가 더 어렵다, 문과가 더 쉽다고 이제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수원, 수투가 동일하게 필수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를 보니까 제가 네. 엊그저께도 고2 상담을 하다 보니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고1이구나. 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 친구는 문과 본인은 이제 경영 경제 쪽을 가고 싶어해요. 네. 근데 자기는 경영 경제지만 수학에 자신이 있어서 미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경제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반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교가 강제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수 많은 많이 그렇지. 쪽으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히려 교과 고교 학점제도 되고 이렇게 네. 하는데도 여전히 학교들이 약간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문이과를 구분하는 게 네.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그렇죠. 문이과 지금 통합의 취지잖아요. 그 취지인데 예.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문과를 하게 되면 미적은 못한다. 그게 약간의 웃기는 네. 방식이죠. 물론 아직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혹시 그 학교가 혹시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어요. 헐 충격. 대부분 여전히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거를 편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예. 측면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수시에서는 자 보시면 우리가 수시의 교과 전형, 그다음에 수시의 학종, 네. 그다음에 수시의 논술, 정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이과가 엄격히 구분되는 건 논술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문과 친구들은 언어 논술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이과 친구들이 그걸 도전하기 네. 쉽지 않아. 그다음에 이제 이과 논술은 수리 논술 위주야. 그러니까 문과 친구가 교차 지원이 불가능해요. 네. 근데 교과 전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주요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계산하니까 그냥 내신이 좋은 문과 학생이 이과를 낼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반대일 수도 있어. 네. 물론 이제 수능 최저에서 일부가 뭘 꼭 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네. 교과 전형은 이미 이제 문이과의 경계가 부서졌고 특히 이과 학생들이 문과 가는 건 이제 어떤 제약도 없어요. 정시 마찬가지죠. 네. 정시가 요번 작년에 뭐 연대가 붕괴하고 막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고 정시는 일단 문이과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 학종은 좀 있죠. 네. 왜냐하면 뭘 공부했냐가 그 발목을 잡아. 진로에 대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경계가 뚜렷한 게 논술이고 그 다음이 학종이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하고 정시는 사실상 경계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 가는 건 경계가 없어졌는데 네. 여전히 문과에서 이과 가는 건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 그러면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응시해야 돼. 과탐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방식으로 문과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네.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간에 문이과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자기가 네. 미적하고 탐구도 사탐이든 과탐이든 하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생각하도록 폭을 넓혀두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강제로 네. 어려서부터 넌 문과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학을 좀 멀리하거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학업 역량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한을 두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는 명확히 저는 없다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역량만 되면 네. 당연히 그 이과스러운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해요. 입시적 관점에서 너무 편해. 요 과탐응시자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는 입시적으로는 좀 특별한 변화는 없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네. 문과 이과가 아니고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부터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할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입시로 바라보면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이거야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는 의무적으로 문과니까 사탐과탐을 해야지 이렇게 자규체면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솔직히 뭐 생물 같은 경우 네. 뭐 충분히 해볼 여지도 있고 뭐 문과 학생이 생물이나 지구과학에 관심이 없을 리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경제 공부하고 생물 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좀 그런 다양성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학종의 취지로 봐도 그렇고 네. 정시가 40%로 늘어난 입장에서 봐도 네. 내가 학업 능력이 돼서 못 등교에 유리해. 그러면 사문 생윤 하는 것보다는 화원 생원 하는 게 유리해.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이과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문과 학생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